장마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오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시골집이 있었다. 그 집 앞에는 박철수라는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고 이제는 늙고 지친 한 남자에 불과했다. 철수의 눈은 멀리 노랗게 익어가는 논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의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군복 자국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전쟁의 기억은 잊을 수 없었다. 오른쪽 다리에 남은 깊은 흉터는 날씨가 흐리거나 추워지면 쑤셔왔고 그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나라를 지키던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늙고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가난과 싸우며 살아왔다.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그의 삶은 고독 속에 갇혀 있었다. 그에게는 아픔을 나눌 사람도, 기댈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던 오후, 그는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철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밖으로 나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간 그의 눈앞에는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졌다. 낡은 우산 아래 각기 다른 모습의 5명의 어린 소녀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너무나 어린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었다. 철수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들이 겁먹을까봐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말을 해서인지 거칠고 떨렸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큰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버려졌어요.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갔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손을 내밀어 소녀를 일으켜 세웠고 다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갔다. 얘들아, 집으로 가자. 아저씨가 너희를 돌봐줄게.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 가여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철수를 따라 그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비록 낡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밤새도록 아이들을 달래고 보살폈다.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깨를 누르던 고독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다.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조금이라도 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이름을 물었다. 가장 큰 소녀는 민지였고 그 다음은 수연, 보람, 나래, 그리고 막내 은지였다.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것,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것, 고아라는 사실이었다. 철수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늙었고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 없었다.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 그는 단지 낡은 2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뿐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밥을 먹이고 보살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이들은 낯설어했고 왜 이 노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그들을 돌봐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아이인 민지는 가장 큰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왜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친구도 없고 장난감도 없는지, 왜 학교에 갈 기회조차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민지는 철수가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소중한 사랑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족한 식사, 저녁마다 철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시간, 그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인내심은 민지와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매일 밤 철수는 난로가에 앉아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전쟁에서 겪었던 이야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인내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랑과 나눔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풍족한 삶을 줄 수는 없었지만 진실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의 가족은 점차 하나가 되어갔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민지는 행동에 있어서 어른스러움을 보였다. 그녀는 항상 철수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철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둘째 수연은 장난기가 많고 고집이 세서 동생들과 자주 다투었지만 철수의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점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보람과 나래는 아직 어렸지만 철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웃었다. 저녁 식사는 비록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고 서로 웃으며 장난쳤다. 철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은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추운 겨울밤에 철수는 갑자기 몸져 누웠다. 아이들은 모두 당황했다. 철수가 일어나지 못하자 아이들은 허둥지둥 약을 찾아왔고 그의 곁을 지켰다. 민지는 철수의 손을 잡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를 돌볼게요. 아빠는 우리 곁에 항상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 어린 말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했다.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 후 철수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철수를 지탱해 준 것은 민지였다. 그녀는 철수를 바라보면서 아빠, 저희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지는 철수의 곁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꼭 안았다. 철수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수가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후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작은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여전히 좁고 불편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겨우 먹고 살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전쟁에서 총을 잡던 손은 이제 갱이와 삽을 잡고 시멘트를 나르며 아이들을 위해 땀을 흘렸다. 아이들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민지는 철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다. 그녀는 나중에 좋은 직업을 얻어서 철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 수연은 고집스럽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철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보람과 나래는 아직 어렸지만 언제나 철수를 기쁘게 하고 언니들을 도우려고 했다. 저녁 식사는 비록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고 서로 웃으며 장난쳤다. 철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은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철수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멈추면 아이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기둥을 잡고 일어섰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지만 결국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발목은 퉁퉁 부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민지와 수연은 철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왔다. 민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은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아빠를 돌볼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연은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지만 철수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아빠, 더 이상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를 돌볼게요. 그녀는 철수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두 자매는 철수의 친딸처럼 그를 보살폈다. 마치 철수가 그동안 그들을 보살폈던 것처럼.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아팠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전쟁을 겪었고 많은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철수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민지, 수연, 보람, 나래, 은지는 철수를 번갈아가며 돌봤다. 철수의 가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가장 큰 아이인 민지는 어른스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던 소녀가 아니었고 큰 책임감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철수를 돌보고 동생들을 보살폈다. 둘째 수연은 여전히 약간 고집이 있었지만 철수가 다친 후 변화했다. 수연은 철수의 고통을 공감했고 그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았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도우며 보람과 나래를 가르쳤다. 보람과 나래는 아직 어렸지만 철수를 사랑했고 철수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다. 보람은 밝은 눈으로 철수를 응원했고 나래는 조용히 철수를 도왔다. 철수의 집은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철수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아이들과 함께 난로가에 둘러앉아 철수는 말했다. 너희는 내 삶의 기적과 같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가난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희생했고 함께 웃었다. 철수가 아이들을 키운 지 몇 년이 흘렀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는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그들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수연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다. 보람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래는 예술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막내 은지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봤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예전의 가난과 고통을 모두 잊을 순 없었지만 이제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았고 언제나 철수의 곁을 지켰다. 그들에게 철수는 단순한 아버지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이었다. 어느 봄날 철수가 아이들과 함께 뒷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박민준이라고 소개했고 철수의 오랜 전우였다. 민준은 철수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 사장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철수와 나누고 싶었다. 민준은 철수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철수에게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며 당신을 외면할 수 없었어. 당신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 라고 말했다. 그는 철수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고 싶었다. 민주는 민지에게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학비도 지원했다. 철수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이 나타난 것은 마치 신이 보낸 선물과 같았다. 이 모든 일은 철수와 아이들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민지는 민준의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이 일은 그녀에게 수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자선단체와 민준의 도움을 받은 후 철수의 가족은 오랫동안 겪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민지는 책임감 있는 딸이 되었고 동생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 그녀는 많은 기술을 배웠고 삶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았다. 철수는 그동안 홀로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행복했다. 그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행복했다. 이제 매일 식탁은 풍성해졌고 가족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철수의 가족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철수는 더 이상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아이들은 책임감을 배웠고 언제나 서로를 도왔다. 지난 세월은 철수에게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랑과 희망, 노력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것이 그가 삶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18년 후 철수의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난한 집에서 그들은 자신을 돌볼 수 있었고 용기와 희망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민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결과 민준의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효녀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 수연, 보람, 나래, 은지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다. 수연은 훌륭한 의사, 보람은 초등학교 선생님, 나래는 회계사, 은지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그들은 힘들었던 날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철수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민지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철수를 찾아갔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추억을 들었다. 수연은 매주 철수를 찾아와 그의 건강을 살폈고 보람, 나래, 은지 또한 번갈아가며 철수를 돌봤다. 그들은 삶이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았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철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아이들에게 삶은 절대 쉽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지는 항상 그녀의 삶에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좋은 직장을 가졌고 철수와 동생들을 보살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다. 민지가 철수를 찾아갔을 때 철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뒷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철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아빠, 저희를 키우신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아니 얘야,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전부였으니까. 너희는 내 삶에 신이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빠의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철수는 말했다. 사랑은 계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성장할 때마다 나는 행복해진다. 그의 눈은 마치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 희생이 보상받았다는 듯이 반짝였다. 민지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때때로 희생과 사랑은 물질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행동,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관심이었다. 민지의 동생들 또한 철수가 그들에게 보여준 무한한 사랑을 느꼈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각자 성공했지만 여전히 철수를 위해 시간을 냈다. 철수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다. 삶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민준의 회사는 확장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고 민지는 회사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야 했다. 회사의 전략과 재정적 결정이 모두 민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지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파트너를 만나고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중요한 회의에서 민지는 첨단 기술 제품에 투자하는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결정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민지의 도움으로 회사는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 체결되었고 회사는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회사의 성공과 함께 민지는 경영진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녀의 가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수입으로 철수와 동생들을 위해 새로운 집을 지어주었고 철수는 편안한 공간에서 살 수 있었다. 수연, 보람, 나래, 은지 또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했다. 수연은 훌륭한 의사로 존경을 받았고 보람은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나래는 큰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은지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민지의 동생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철수에게 시간을 내어 그를 보살폈다. 그 후 몇 년 동안 철수는 아이들의 사랑 속에서 살았다.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기쁨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고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이들은 성장했고 성공했고 행복했다. 이것이 그가 삶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아이들이 철수 주위에 모여 있을 때 철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너희는 내 삶의 기적이다. 너희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고 내 삶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품 안에서 철수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울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철수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유산, 즉 사랑과 용기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다.